마지막 질문입니다. 2022년에 존재하는 2023년형 공간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좀 미래가 다가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공간은 어디인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커피 K 어디예요, 교수님? 제가 먼저군요. 이게 혹시 이거 다음 문구가 나오나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가게인데 이게 이제 그 가게의 캐치 문구예요. 근데 이게 어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원래는 한남동에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일단 이름 들으면 저는 한류 커피인가? 커피집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아시는 좀 남성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위스키 바인데 그 한남동에 있던 커피 바케이 아니에요? 예? 바케이 아닌가? 원래는 커피 K고 커피 K 반데 원래는 일본 건데 이거 물어봤어 왜 커피 K예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되게 50년대 생긴 그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긴자 1954라는 그 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50년대들은 그 위스키라든가 커피가 거의 같은 급이어서 낮에는 커피를 팔고 뭐 그랬는데 이 문구가 그러니까 너무 저는 딱 이런 공간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공간들 지금 요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make your first toast in New York and the second in London, drink quick in Chicago and cap the evening off in Savannah. Enjoy spending your night like this in 긴자인데 보면은 이게 그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가보시면 되게 요새 익선동이라든가 소재동이라든가 요새 공간 트렌드랑 되게 비슷하게 여러 바들이 있어요. 여러 바들이 있고 이것들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한 공간에 이런 뉴욕과 런던과 시카고와 마지막이 또 되게 사바나는 조경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공간을 하나의 경험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라고 이런 게 되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데 사실 그 글로우 서울의 요 성공을 가게 하나씩만 보는 것보다 좀 큰 맥락에서 보시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익선동이 만들어졌을 때 건축가 교수님들 뭐 도시가 교수님이 엄청 욕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한옥 마을에 태국 방콕이 뭐냐고 약간 한정식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익선동에 단옥 뭐 한식만 팔고 뭐 옛날 인사동이 그랬잖아요. 붓글씨만 있고 이거보다 한옥에 갔는데 점심은 방콕에서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낮에는 어디 이탈리아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요게 한 공간에서 이제 예를 들면 현대 아울렛몰이라든가 하나의 몰을 했을 땐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특히 자연과 인공과 상업과 이게 같이 있는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멀티플한 것들은 되게 확 어떤 장면이 변하는 이런 경험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하면은. 아까 뭐 두 번째 대한 답일 수도 있고 요게 2003 미래형 공간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고로 익선다다 대표님이 강연자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익선동 이게 뭐냐 막 이러시면서 그랬었다라는 경험을. 익선동이 사실 이제 인위적인 메이커가 만드는 인위적인 어떤 이제 동네인데 그래도 성공한 좀 이렇게 예외적인 사례, 네, 좀 그런 게 대부분 이제 그냥 지자체 선에서 끝나거나 예산 쓰면 잘 안 됐었죠. 근데 좀 그랬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키플레이어로 이제 글로우 서울과 익선다다라는 이제 두 핵심 회사가 양 모두 한 20개 정도의 합치면 매장 그래서 익선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의 매장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회사가 또 아시아는 몇 프로. 네, 이탈리아 그래서 웨스턴은 몇 프로, 네, 카페는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그거 아닌 문화 공간은 몇 프로 이렇게를 개수를 나누고 이제 그걸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신기하게 어디 파스타집이 줄을 서면 그 옆으로 계속 파스타집만 생겨요. 그래서 한때 저희도 이제 모증문자는 컨트롤할 없기 때문에 호떡집이 5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 호떡집이 줄을 서고 방송에 나온 다음에 호떡집은 간편하니까 그 옆에 계속 호떡집만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 망했죠, 5개가. 그렇게 되는 거를 조금은 방지할 수 있었던 효과가 있지 않나. 그 한글 반지하가 아니라 영어로 반지하. 반지하. 그러니까 그 왜 내로남불도 영어로 정식 사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정식으로 그 영어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지하도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장 그 가성비 싸게 사서 비싸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이슈인데 물론 기생충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이번에 뭐 수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내년에는 반지하가 그 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가도 사실은 보면 반지하들이 있잖아요. 그 살짝 거기서 뭐 하는지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봤을 때 반지하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반지하의 느낌은 정말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지하도 여기 같이 반지하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동네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 반지하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잘 바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지 않겠나. 즉 지금의 반지하가 어쨌든 그 이름은 명명은 가지고 가되 이제 미래형으로 좀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네, 안지용 소장님은 네. 나만의 취향 공간 세컨드 홈. 그 앞서 그 반지하 얘기를 잠깐 조금 한 30초 빨리 말씀드리면 비슷한 맥락으로 그 사실 더치가 개발한 공간이 뉴욕이에요. 뉴욕을 예전에 뭐 뉴욕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부에 이제 그 인디아나 산 이어로 유명한데 약간 비슷한데 거기는 네덜란드가 물에 잠기는 습성 때문에 반지하를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그게 좀 더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지하들이 살기가 좀 더 나은 상황이고 사실 국내는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맥락에서 2023년형 공간이라는 맥락에서 저는 앞서 아까 집이라는 거에서 아이템을 끌어 나온다라는 맥락하고 약간 유사한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맥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 60, 그러니까 건국 한 70, 80년 이렇게 이제 쭉 가고 있어요. 한 100년, 150년 더 가겠죠. 요 정도 시점에서 국가가 부를 쌓았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첫 번째 행위 중에 하나가 세컨홈을 갖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살 거라는 더 이제 부유하게 잘 살 거라는 기준과 MZ의 세컨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도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도 해주신 내용에서도 보면 무이림 이야기도 있고 호텔이 유행이잖아요. 호텔을 왜 가는 거냐면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호텔과 레스토랑의 가장 큰 차이는 호텔은 어쨌든 하루 정도는 나만의 공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자꾸 늘어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떤 형태로 저런 세컨홈들이 유행일 것이냐라는 게 지금 사실 2022년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그 시장이 넓혀지고 있어서 2023년에는 아마 엄청난 이슈로 다가올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도 보아야 되는 거죠. 글로벌 같은 플레이어들도 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건설회사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이제 준비하는 많은 내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호텔과 세컨홈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의 취향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남의 취향 공간을 내가 잠깐 갖느냐의 차이가 있죠. 이제 오너십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 콘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갔을 때 여기에서의 세컨홈의 메인 타겟은 당연히 X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을 주도적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수 디올을 꼽으셨어요. 네, 좀 평범한 답인데 이제 왜 디오를 뽑았냐면, 네, 아마 그 나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장님들이 제가 또 만난 그 회장님일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회장님들이 디올 갔다 오시고 나서 네, 감명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왜 디올 같은 공간을 못 만드냐 이제 또 그러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네, S사에서 이제 그래서 디올 같은 공간에 지금 꽂히셨다 그래서 디올 같은 공간을 이제 해달라 근데 이미 지금 설계 중인데 그래서 네네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래서 괜찮아 3개월 후에 다른 거 보시면 그럼 또 그거 같은 거 만들어 달라 그러실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뭐 좋아하는 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일에는 우열이 없다. 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스타일이 지금 유행하고 있을 때는 그 스타일이 무언가 되게 트렌디인 것 같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스타일이 되게 시대에 맞았기 때문보다 그 스타일에서 일정 이상의 클래스를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그럼 갑자기 재즈인데 재즈라는 그 클래스에서 미친 클래스를 보여준 누가 나타나면 그럼 재즈가 우뚝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즈가 뭐 클래식보다 더 우월하다 아니면 락이 뭐 재즈보다 더 뭐 이런 거에는 사실 장르에는 사실 더 애시당초 더 우월하고 더 우수한 장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근데 그 장르에서 일정 이상 탑을 찍으면 그러면은 그 탑을 누가 찍어내는 거를 사실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사실은 디올 공간도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공간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갑자기 사실 뭐 일주일 전에도 없었던 갑자기 유럽풍 뭐 이제 파리 뭐 이런 거가 갑자기 이제 막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2023년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면 어떤 플레이어가 정점을 찍은 무언가를 보여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시간이 흐르면 2023년에 원래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게 돼 있어라기보다는 그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 중에서 어떤 스타일을 장악한 사람이 얼만큼의 클래스를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게 갑자기 유행이자 선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좀 의미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업계에서는 유 대표님이 아마 그 무서운 플레이어가 아니었을까 새로운 급을 찍으신. 그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8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